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로봇 관련주 영상 우리 많은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시청해주신 덕분에 제가 바로 2탄 영상 준비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각은 7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또 10시에 매일경제TV 오늘 또 첫 방송 출연을 해야 돼서 방송 준비를 좀 더 할까 하다가 로봇 관련주 영상 이거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찍어드리고 방송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또 이데일리에서 제가 방송했을 때는 PD님도 있고 해서 영상을 찍기만 하면 PD님이 알아서 편집도 해주시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또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급자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이거 만드는데 정말 품이 많이 드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이슈들 지금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어제 올린 이 로봇주 관련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벌써 2만 회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이데일리 TV에서도 제가 또 관련해서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조회수가 엄청 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로봇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또 숨은 로봇주들 이제 찾기에 좀 분주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조회수로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클로봇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른 또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는 모습들이 대거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이슈 빠르게 좀 분석해보고요. 관련 이제 종목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는 이 차기 로봇 대장주 관련해서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차기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중소형 종목 중에 차기 대장주 이렇게 좀 주제를 잡고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온 이슈, 최근에 나온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 AI 쪽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등등 여러 가지 신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픈 AI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BMW나 중국의 지리자동차, 비아디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특허청에 오픈 AI 관련 제품의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표를 제출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또 신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신청서에는 헤드폰이나 고글, 안경, 리모컨, 노트북 여러 가지 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이 로봇 역시도 이 신청 상표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사람들을 돕고 즐겁게 하기 위한 소통, 학습 기능을 갖춘 인간형,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명시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오픈 AI도 본격적으로 이러한 로봇 산업에 뛰어들게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픈 AI 쪽에서도 이미 로보틱스 스타트업 기업인 피규어 AI와 지금 협력을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이슈 지금 오픈 AI뿐만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글로벌 또 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게 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식 보조 프로그램에도 오늘 이제 로봇 관련 섹터가 잡혔습니다. 자, 이 증시 전광판이라는 화면을 보면요. 오늘 보시다시피 한눈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장기 테마를 보시면
여러 테마단 중에서도 오늘 로봇 관련 테마가 단연 1등 테마였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로봇 관련주들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포털에 손수 로봇 관련주 검색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기업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곤 했는데요. 지금은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 하나로 로봇이라는 이 장기 테마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잖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는 이런 주식 보조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은 관련주 찾는 거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주식 분석을 해나갈 수 있는지 계속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이 무료 체험도 이벤트 준비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테마를 보시면요. 오늘 이제 클로봇부터 시작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 에브리봇, SP시스템, SPG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3위 기업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 기업은요.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 중에 두 자릿수를 이제 기록한 기업이기도 하죠.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뭐 시간에서는 이제 소폭으로 한 2%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상태에서 오늘 저가 매수세까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급등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이제 소폭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주식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실 겁니다. 원래 과거에는 사명이 해성 TPC라는 이제 기업이었었는데요. 사명이 이제 드론이나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사업 부문이 강화가 되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로 사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 유일하게 양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이 사실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뒤늦게 국산화에 나서게 되면서 이렇게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이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19년도 경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일본과 무역 그 마찰을 빚어지게 되면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 국산화에 이제 힘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육선 사업으로 키워나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국산 로봇용 감속기 공급 업체로 참여를 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감속기가 뭔데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속기는요. 기어를 통해 모터의 회전력을 낮춰 로봇이나 기계의 움직임 조절에 쓰이는 그런 부품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렵죠.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전합니다.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 이 로봇 관절이나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게 이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나브테스코가 이 로봇 감속기 시장의 약 60%에서 70%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국산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29개의 감속기가 개발이 지금 완료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형부터 이제 대형까지 다양한 그런 이제 용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5개 이상의 신모델을 추가하면서 라인업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관련된 특허만 하더라도 17개의 특허 등록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성 에어로보틱스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주식 보조 프로그램 활용해서 관련된 주가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다시피 이 기업이 뭘 만드는 기업인지 제가 설명 도와드렸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뭘 만든대요.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데 이 감속기가 거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빨간색 활자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처럼,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정말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분석할 수 있게 나온 게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 보시다시피 감속기 전문 기업이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도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중소형 관련 기업들도요, 좋은 기업들 내용을 살펴보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이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술적 분석.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초보자분들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요, 뭘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 지금 상단에 차트 점수를 보시면 돼요. 이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거나 정배열이 떴을 때 이렇게 점수가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럴 때 90점이 나온다 하면은 현 시점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함께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의 점수를 보실 때 80점 이상 나온다 한다면 지금 흐름이 좋구나 라고서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93점이나 떴기 때문에 차트 점수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전고점이죠. 1월달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캔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영망치 캔들 있죠. 낙폭 과대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그런 영망치 캔들이 떴을 때는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한 달 반에서 세 달 안에는 주가가 우상향 추세로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시그널이 뜬 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항도 주고 지지도 줄 수 있는 그 라인 구간대가 현재 8,700원 정도 되거든요. 8,7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 기업이 오늘 3위 기업인 이유는 이런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로봇 관련 종목들 자체가 성장주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오늘 좀 아쉬워서 3위 기업으로 꼽아봤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2위 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위 기업은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그 종목 클로봇을 꼽아봤습니다. 클로봇 지금 상한가 갔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클로봇이 이전에 상장 당시의 전고점 최고점 구간대를 오늘 첫 돌파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은요, 첫 돌파하고 나면은 시세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일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고점 돌파해주고 나서 계속해서 또 신고가 움직임이 나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트레이딩 하실 때 계속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로봇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과거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의 로봇 기업 인수하기도 했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이전에 트럼프 경호에도 쓰였는데 최근에는 또 인천공항에도 이 로봇계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에 판매를 하거나 할 때 그 중간 이제 유통망을 가져가는 거, 거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 그래서 이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한때 부각이 한번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주력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이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이 뭐냐? 그러니까 이 차량이나 로봇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이 돼서 통합적으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기종 통합 관제 솔루션 크롬스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계나 센서들이 다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기종 통합관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좀 그 국내 이제 굴지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러브콜을 또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제로원이라든지 네이버의 D2SF 그리고 롯데벤처스 등의 320억가량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클로봇 역시도 이제 막 신규 상장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지금 적자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매년 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202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100억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 242억 매출,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0억대 매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억대까지 매출이 신장할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에서 지금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분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러한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패권이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금 사업 분야에 전념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88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무려 고객사만 하더라도 13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KT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또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로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서 20여 개 글로벌 로봇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봇 이제 모회사 자체는 소프트웨어, 자회사 쪽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토탈로 로봇 종합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공모 자금을 마련한 것을 그쪽에다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연평균 8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클로봇도 어떤지 같이 함께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이 같은 흐름이 52주 신고가죠. 이 신고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당일 외인과 당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요, 이 일별 순매수 상세에서 보시다시피 이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차트 점수 보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차트 점수 최소 80점 이상이다 하면은 흐름이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트 점수도 89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가 움직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대망의 1위 기업은요,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 스맥이라는 기업인데요. 아니, 스맥, 이 기업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기업 공작기계 만드는 기업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요, 그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공작기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공작기계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냥 공작기계는 근데 뭔데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이나 플라스틱, 목재 이런 것들을 절삭 가공해서 부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공작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항공기, 특히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기계류 부품을 제작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맥을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 스맥이요, 그 현대위아 있죠. 현대위아가 지금 거기서 공작 사업부를
매각을 지금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기계 사업부를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요, 스맥의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1,700억 정도 가량 될 텐데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외형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연결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럼 한 5천억 후반대까지 매출 규모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스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뿌리가 어디 뿌리냐면요, 삼성 쪽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이 공작기계 쪽에서 그 모태가 돼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생소할지언정 굉장히 이 삼성 쪽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회사였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로봇 관련 주로 쌤이 스맥을 가지고 온데 로봇 관련된 이슈는 뭐가 더 없어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스맥 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과 더불어서요, AI 엣지 컴퓨팅 산업용 로봇 지능화 기술 개발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스맥도 이러한 로봇 소프트웨어 쪽 만들고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 또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스맥을 1위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대 위아 인수 관련된 모멘텀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스맥도 같이 함께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자, 뭐 하는 기업이래요? 스마트 팩토리. 네, 스마트 팩토리가 뭡니까? 공장 자동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공작 기계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별 순매수 상세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단에 차트 점수 오늘 몇 점 나왔습니까? 네, 95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6주 신고가라는 것도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제 HTS에서 52주 신고가를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26주 신고가는 잘 못 잡아주는 HTS 많고요. 여기에다가 역사적 신고가 있죠. 5년. 이 5년 역사적 신고가를 잡아주는 기능이 이 프로그램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눈에 지금 현재 구간이 26주 신고가구나. 26주 신고가 때부터는 흐름을 관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이렇게 26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흐름을 좀 쭉 펼쳐보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추가 움직임이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작년 5월달 구간 기점으로 해서 4,2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인 시세가 조금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소형 주 중에서의 왕이 될 상은 누구인가 관련해서 로봇 관련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사실 중소형 주들은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또 시점이니만큼 지금 앞선 두 기업들 오늘 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서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1위 기업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영상은 빠르게 여기서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또 이데일리 TV 비롯해서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까지 지금 또 TV 방송도 출연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